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게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외국민특례생으로서 지원하게 될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대가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또 통폐합해서 되어 있는 학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되어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합병,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속화돼서 AI 시대에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과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해야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운영 중인 구체적인 학과하고 이러한 해당 분야의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업적인 요구 조건들을 갖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와 그리고 보안, 그 다음에 바이오, 이 반도체 분야, 지금 보시면 이러한 네 개의 과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갔을 때 꼭 대학 유명세만을 따지고 갈 게 아니라 대학별로 준비되어 있고 핵심적으로 키워주는 학과를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게 앞으로는 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이라든가 직업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들 한번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국민대학교에서 AI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미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스카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서울대, 국민대, 홍익대 이게 미대 쪽의 스카이인데 그중에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신설해 놓은 AI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의 특징은 입문자인 예체능의 융합 전공으로 AI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에 담아내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오는 시대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정말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역시 너무나 빠르게 저 역시도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토플 노드 에듀라는 걸 새롭게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만큼 이제는 학과에 있어서도 이제 AI 디자인 학과 이런 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종대학교를 보게 되면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입니다. 여기는 뭐라냐면 학과의 이 특성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등 현대적 방법론의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헬스케어, IT 분야의 진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하죠. 로보틱스. 이제는 또 로보트가 모든 걸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로보틱스가 다 하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대학은 이제 덕성대학교인데 덕성대학교에서는 이제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 디지털 소프트웨어 공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웹과 앱, 그 다음에 AI, 사물 인터넷인 IoT,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이 5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이 직접 교과목을 설계하는 트랙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아이들이 이 정도의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으로 학습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으로 보면 이제 경북대학교에 보시면 혁신 신약학과가 있습니다. 학과의 특성은 전통적인 인상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가 아니라 신약 개발 전의 과정, 즉 인허가라든가 생산, 미래 약물 개발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제약 산업에 대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과들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에 보시게 되면 융합보안공학과. 자, 보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리 잡고 있고, 또한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 AI, 시스템 보안 이런 것들을 통합 연구하고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게 이제 성신여자 대학교에서
신설해 놓은 융합보안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남 쪽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부경대학교가 있죠. 부경대학교 나노 융합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는 성균관대학교도 있지만 조금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성대 가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학과만을 따지고 본다면 부경대학교에 있는 나노융합 반도체 공학부 이런 과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한번 또 지역이 그 경상도 쪽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의 반도체와 나노 기술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보통 이제 이쪽으로 하면 경찰대라든가 아니면 뭐 동국대라든가 동국대 경찰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이버 경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과의 특성을 보게 되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융합과학 수사학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다른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저와 같은 이제 직접 영어를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점수 체계로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SAT가 몇 점이어야 된다, 토플이 몇 점이어야 된다, 뭐 이런 쪽인데 A편 최소 몇 점 이상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학과 중심 그리고 AI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직업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학과를 좀 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이런 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런 과들에 가게 되면 지금은 대학들이 전부 다 뭘 사용하니까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재들이 대부분 다 영어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걸 패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로 보는 시대는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미래 대학 입시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그럼 뭐냐 할 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요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가져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졸업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영어가 안 돼서 또 이공 쪽은 수학이 안 되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과 같은 이 세 개, 사이언스 이 세 개 부분의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 조금씩 쉬어서 가는 바람에 오래 걸려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템 교육의 이수하는 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의 탄탄한 기초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지금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AP나 IB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결국엔 학교에서 배워주는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좀 탄탄하게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소프트적인 스킬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인 능력 외에도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그다음에 협상력, 팀워크, 능동적 리더십이 대학 입시와 취업 모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만 가는 게 아니라 취업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언제 다 되냐?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들과 또 소통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개인 수업을 하시는 스님들이 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비판적인 상황 해석력과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거. 참 어렵죠. 이런 말들 자체가 어려운데 저 역시도 제 자식이 셋인데 아이가 셋인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이런 부분들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맞을까? 대학만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 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게 왜 필요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AI와의 협업에 대한 능력이죠. 근데 이거는 협업의 능력인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그 AI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들보다 기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접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문적인 것, 학습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 요즘엔 아이들이 숙제도 전부 다 AI로 다 하고 있죠. 챗GPT에 물어보든 제미나이에 물어보든 뭐 이런 쪽에 다 해가지고 그냥 숙제도 다 내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 아이들은 중요합니다. 못 쓰게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네가 생각을 해라라고 하지만 네가 기본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것들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부모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역시 같이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또 그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AI와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토플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오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되면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와의 협업에 대한 능력,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인간과 기계를 조합하는 협업 소통 역량이 미래의 핵심 직무 역량으로 꼽힌다.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직업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번 설명할 때 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26년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러한 융합형 학과를 목표로 삼고 기술적인 기초, 스템과 인간 중심 소통 역량의 소프트 스킬을 고루 준비해서 미래 직업 시장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게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제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노트북 LM이 잘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미래의 유망 학과라든가 직업과의 컨텐션, 그래서 이공계열과 그다음에 인문사회 및 서비스 융합계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혁신 신약학과하고 바이오제약, 그다음 인문사회 및 서비스 융합계열 학과. 그럼 여기에 보시면 뭐 경영학도 있고, 핀테크, 스마트 금융, 교육학, 특수유학, 그다음에 혁신 신약으로는 이제 혁신 신약학과라든가 바이오제약, 융합과학수사, 가상현실학과, 신산업이나 이공계열로 가면 이제 AI 데이터 및 보안 재료, 보안 전문가, 그다음에 첨단 모빌리티 및 에너지 관련되는 거. 이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특히 전기 부분, 스마트 제조 및 농업 기술. 향후 이제 저는 봤을 때 미래가 모든 게 자동화가 되면 이 농업에 대한 이 기술 앞으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문 사회 및 서비스 융합 계열로 보게 되면 요 전체적인 게 이제 여기인데 AI와 인간의 감성에 대한 융합하는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 서비스직, 그죠?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AI 활용 교육, 보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및 서비스와 융합 계열될 수 있는 학과이면서 이게 사회에 나올 때 직업군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살펴볼 게 그 2027학년도 대입 전형 핵심에 있어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그 학교 폭력, 학폭이죠. 굉장히 논란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학폭 조치 사항에 최대 100점의 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세대가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주요 대학들도 그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의무 반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이런 데 그다음에 인성평가 강화로 학교 생활 충실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서울대도 가고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다 가지만 저런 친구가 학습 능력은 좋지만 참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과연 가서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과 공동으로 또 공통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지내가는데 얼마만큼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에서도 좀 반영하는 요소가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뭐 국영수를 영어 수학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대학들이 들여다본다라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의대 정원 신규 전형에 대한 등장. 그래서 총 3,548명을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전공,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하고 면접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국민 서류 준비. 지금 이제 이 정도쯤이면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좀 충실히 하시고 서류 정돈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아직 우리는 그 학교에서 서류를 낼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재외국민 특례생들이 제일 많이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토플이죠. 공인 성적 부분을 내는데 이 부분 있어서 합격하고 없어서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지만 90% 이상 학생 애들이 다 이걸 제출을 하고 또 이걸 공부를 하고 가야 대학에 가서 그래도 원서로 공부할 때 읽어내는 능력이 한국에서 공부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 근데 여기에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올해 변화된 뉴토플에 대한 그 실력을 진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한테 위챗이나 카톡으로 야베스 잉글리시 이걸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자료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원에 다니면서 내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요번 주 다음 주면은 이제 거의 AP도 거의 다 끝나죠. 물론 IB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7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공부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만 기타 이제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토플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요. 또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들은 1월 21일자부터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리딩하고 리스닝 기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또 이거를 바탕으로 변형 지문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물론 답안이라든가 뭐 오답 정리, 그다음에 단어 정리까지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스피킹 라이팅은 원문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문에.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모델 답안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해설도 다 해놨고요. 실제로 학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자기가 그 자료만으로 충분히 본다면 기출됐던 문제들을 다시 또 보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1월 20일부터 실시됐던 시험을 가지고서 3월 달에, 2월 달에 시험 봤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재탕되었던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보면 꽤 중복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 점수를 바꾸는 거는 끈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자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 정말 성의 있게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런 자료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3월 21일 기출 자료인데 그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놔요. 이제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정답 확인도 해드리고 원문은 이런 식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말 해석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리트 워드 부분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일리 그 라이프에 관련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설명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그다음에 단어 정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카데믹 리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에서 그 수강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인터넷으로 인강을 했던 친구나 정규 수업에서 했던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면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기출을 변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넣고 거기에 대한 정답 지문 해석 다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나 해설, 이런 식으로 왜 이게 정답인지, 그럼 나머지는 왜 오답이냐 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어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리딩 파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내용이 무엇이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지금 리딩이고요. 그리고 리스닝도 이렇게 거의 다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 놨어요. 리딩 이제 요만큼이 다 리딩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님들이 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가지고 테스트 글라이딩 막 이런 데 가서 4만 9천 원씩 주고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이게 훨씬 더 어머님들한테는 그 자녀들한테는 어머님 자녀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이렇게 다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하는 데에는 크게 그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요거까지가 지금 리딩이고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트가 되게 많아요. 어댑티브 테스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도, 아카데믹 리딩도 이렇게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건 이제 리스닝 패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걸로는 이제 그 어떤 거는 제가 문제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거였다라는 거 정도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 요 정도는 기억하고 가라 해서 만들어 놓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내용 적어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한 단어들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라이팅으로 보시면 이제 모델 답안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모델 답안을 보고 아이가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굳이 시간 없을 경우에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기출됐던 자료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만점 포인트를 한 작성 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준비해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그걸 다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고 in your email에서 do the following 해서 세 가지 점을 얘기하죠. 그럼 그 세 가지 점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한 모델 앤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해주면 그 아이들이 학습할 때 실제 지문으로서 출제됐던 문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 답안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니, 라이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라이팅의 아카데믹 디스커션 있죠? 아카데믹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아예 학생이 나와 있는 거, 교수와 학생 두 사람의 의견까지 다 첨부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거였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였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제가 모델 답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연습해 보고 또 자기만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것들 좀 외워서 쓸 수 있게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피킹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요게 이제 요거는 라이팅 부분인데 이렇게 교수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생 두 사람이 얘기하는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이가 얘기했을 때 제가 재작년까지 작년까지 정리해놨던 거 요거 뉴토플로 바뀌기 전까지 나왔던 문제들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숙제 문제고요. 그래서 켈리 입장을 지지하는 거 이것도 제가 쓰면서 뭐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어떤 답안지는 제가 시간이 좀 되는 거는 찬성, 반대 두 개를 다 넣었고요.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찬성이면 찬성, 지지하는 학생의 입장만 넣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대신 아마 아이들이 써서 참고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피킹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이제 스피킹인데, 스피킹 이제 이거는 인터뷰하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피킹에 보시면 리슨 앤 리피트가 있는데 일곱 개의 문제는 어떤 그 기출 답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어떤 거는 그 리슨 앤 리피트에 해당하는 일곱 개의 문장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거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실제 문제처럼 나올 수 있게끔 변형해서 타픽만 알면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혼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네 개를 물어봅니다. 이 네 개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45초 동안 답을 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 답안을 제가 45초로 제 말하는 속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되어 있고, 모델 답안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학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제 제가 3월 그 PDF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4월 18일 거는 이제 지금
요번 주면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요구하셔서 필요한 날짜에 있는 것들만 사가신 어머님도 계시고 또 몇 회분을 한꺼번에 사면 좀 더 저렴하게 해달라고 또 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할인도 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가로는 이렇게 하나씩 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걸 다 하면 중국 인민폐로 했을 때 9천 원 정도가 돼요. 이게 할인가를 해드려도 10회입니다. 10회. 4월 18일까지. 하루도 한 개도 빼먹은 게 없어요.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제가 자료 모으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9천 원. 지금 하나로 따지게 되면 180만 원이 좀 넘는데 요거를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한국 돈 한화로 해서 50만 원에 이 4월 18일 것까지 이 자료 그대로 다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50만 원이면은 뭐 한 2,5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토플 중국에서 보면 2,300원 정도 되니까 한 번 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개 이 자료면 웬만하면 다 그 안에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리딩이나 리스닝은 쉬워져서 잘합니다. 근데 스피킹, 라이팅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많은 문의 주시고 또 수업도 필요하시면 이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수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할인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외국 대학에서 하고 있는 AI와 함께 할 수 있는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학과들, 어떤 학과를 하고 또 공부를 했을 때 취업까지도 무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많이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